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클루셉스키가 자신이 생각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리거 5명을 뽑아달라는 질문에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해서 토트넘 팬들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답변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단에 손흥민은 도대체 왜 없던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클루셉스키가 자신이 생각하는 탑 프리미어리그 윙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클루셉스키는 굉장히 의외의 답변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첼시 게시판에 올라갔거든요. 첼시 팬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들을 뽑아달라는 질문에 토트넘 선수치고는 굉장히 흥미로운 픽을 골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면 일단 5위 가레스 베일이었습니다. 최근에 UEFA 유로 2028 행사 관련해가지고 참석한 베일의 모습인데, 그런데 베일이 예전에는 이제 토트넘에서 윙백으로 뛰다가 윙어로 올라와가지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로 역대급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이적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뭐 토트넘 팬들이라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인데, 일단 베일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현재 풀럼에서 뛰고 있는 윌리안입니다. 윌리안이 사실은 토트넘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죠. 그런데 클루셉스키가 윌리안은 진짜 엄청난 윙어다, 사실 과소평가받고 있는 윙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굉장히 골을 많이 넣는 선수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모하메드 살라를 지목했습니다. 살라는 손흥민과 함께 공동 득점왕을 하기도 했던 선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올타임 베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살라가 뽑혔기 때문에 슬슬 손흥민의 이름이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2위가 호날두였습니다. 맨유에서 뛰던 호날두, 저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 윙어로 뛰던 호날두의 그 낭만, 그 시절을 많은 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클루셉스키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호날두를 2위로 뽑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위는 손흥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웬걸 1위는 바로 에당 아자르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 에당 아자르에 대해서 클루셉스키가 한 말이 인상적인데, 클루셉스키가 뭐라고 했냐면은 에당 아자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린아이처럼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뭔가 축구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 순수한 축구에 대한 즐거움 그 자체를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첼시 시절에 뛰던 아자르의 모습, 많은 팬들이 그리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클루셉스키도 아자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팬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살펴보면은 왼발잡이 선수들이 꽤 있죠. 베일이라던가, 그리고 살라 같은 경우에도 왼발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클루셉스키가 실제로 이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왼발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성향에 맞는, 자신이 뭔가 롤모델로 고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골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랍쇼, 손흥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에 터지죠. 아니, 어떤 선수, 그리고 어떤 클럽에서 뛰었던 그런 선수를 데려오는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따지고 보면 손흥민 선수도 예전에 박지성 선수 때문에 맨유를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손흥민 선수는 완전 핏속까지 토트넘이죠. 그런데 윌리안을 골랐냐? 야,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손흥민을 고를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윌리안이 우리를 상대로 뛰는 것만 봤던 것 같다. 윌리안이 평소에 어떻게 뛰는지를 못 봤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훈련 돌아왔을 때 클루셉스키가 손흥민한테 완전 혼나겠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토트넘 팬도 있었고, 윌리안은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 이상한 선택이다. 손흥민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손흥민이 윌리안보다 훨씬 나은 윙어인데도 불구하고 윌리안을 골랐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물론 다른 선택들은 말은 되는데 그 순서는 또 동의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자르는 확실하게 클루셉스키의 favorite, 최애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순서를 정하고 이야기한 거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번 자리, 그러니까 3위 자리를 고를 때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긱스 이야기도 하고 베컴 이야기도 했는데 직접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선수를 골랐기 때문에 혹시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윌리안? 아니 손흥민 어디 갔냐?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윙어였죠.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토트넘에 있는 커리어 거의 전부를 윙어로 보냈습니다. 단지 이번 시즌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트라이커로 뛰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중앙 공격수로 분류할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클루셉스키의 답변이 좀 서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스템에서는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루셉스키는 지금 손흥민을 아예 스트라이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댓글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 팬들은 윌리안을 베일보다도 높게 올렸다. 야, 이것도 이상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토트넘 팬은 베일이 일단 리스트 최상단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살라 정도가 어느 정도 좀 경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첼시 팬인 것 같다. 뭐 한참 전에도 뭔가 클루셉스키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한 팬은 아스날 팬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마치 슈레딩거의 토트넘 선수 같다라고 막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 클루셉스키의 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스템에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흥민에 대해서 윙어다라고 생각을 안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10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 기사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옵니다. 이 기사의 특징은 이제 몇 분마다 골을 넣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180분마다 한 골을 넣고 있다라는 이 통계를 가지고 8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일단 윙어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그런데 케인이 일단 떠나면서 이 최전방에 구멍이 생겼다. 그러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과 히샬리송을 바꾸는 Genius move, 아주 천재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보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에 살라 선수와 함께 이제 득점왕을 기록했던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벌써 현재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득점, 지금 이제 세 번째죠.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위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7위는 칼룸 윌슨, 6위는 달윈 누네즈, 5위는 제주스, 4위는 노팅엄의 타이워 아워니, 그리고 3위는 이반 포거슨, 2위는 알렉산더 이삭, 그리고 1위는 얼링 홀란이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몇 분마다 골을 넣었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그런데 뭐 그렇게 객관적인 수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많이 못 뛰었던 선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리스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손흥민 선수는 스트라이커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윙어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월드 클래스라는 그 칭호를 스트라이커에서도 과연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과거에 무리뉴가 이미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손흥민 선수의 골 스코어링,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더욱더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스트라이커로 뛰는 상황이고 스트라이커라면 결국에는 골로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스트라이커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경기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 그리고 맨시티와의 경기가 있는데, 그런데 다행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맨시티가 굉장히 힘든 일정 뒤에 토트넘을 만나게 됩니다. 11월 25일에 일단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라이프치히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곧바로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맨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한 주를 보내게 될 거고, 그 다음이 또 아스톤 빌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맨시티는 이 죽음의 3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리버풀, 토트넘, 아스톤 빌라를 만나게 되는 거고, 물론 맨시티는 이제 디펜딩 챔피언의 위치에 있죠. 작년에 우승을 했던 팀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정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리버풀이 일단 쫓아오고 있고, 아스톤 빌라도 5위 팀,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펩의 과르디올라, 맨시티를 가장 많이 겪은 팀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6승을 기록했고, 첼시가 5승, 맨유가 5승, 리버풀이 4승, 울버햄튼이 3승, 놀랍지 않습니까? 레스터, 브랜트포드, 팰리스 등등의 팀이 있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가장 많은 승을 기록한 팀은 바로 6개의 승리를 기록한 토트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매치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다른 토트넘 선수들도 컨디션을 빨리 끌어올리고,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를 확실하게 좀 흡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클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를 고르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